오늘 하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분석하고요.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웁니다. MTN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JB스탁 김난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거 첫 번째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건설주 참 많이 짚어드렸어요. 오늘도 좀 휘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길래 또 한 번 이슈로 꼽아와봤습니다. 지난주 후반대 GS건설이 어닝 쇼크 기록한 이후에 건설주들의 주가가 정말 엉망입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대림산업이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근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20% 이상,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거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이 될지, 건설주들 좀 안심해도 될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의 주가 참고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 거의 7% 가까이 밀려났다가 장 마감은 플러스 7%대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규수 대표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오늘 대림산업의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부분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자, 일단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죠. 그것도 아니 업종 전체의 반등이 아니라 이제 기별 실적의 반등.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GS건설의 그 실적 악화를 통해서 업종 전반이 다 같이 하락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지금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락하던 업종, 이제 공통적으로 하락하던 업종도 그 업종 내에서 종목에 따라서 이제 우열을 가리는 그냥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종목과 또 제한적인 오늘 대림산업처럼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의 옥석 거래기가 진행되는 거고, 반대로 성장의 개념으로 상승하는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업종이 공통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대림산업의 실적 부분이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지만 그 업종 전체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1, 4분기 이후에 2,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클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설주 보시면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나와도 될 만한 구역이었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림산업이 그나마 이제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는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수급이 몰리면서 일주일 전에 가격 정도로 반등을 해준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추세를 돌리는 흐름까지 업종 전반의 흐름을 가지고 갈 흐름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오늘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크게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으시네요. 김난 팀장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들로 인한 투자자들의 소갈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네. 오늘 이 대림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몇몇 종목들 그래도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상승 반전하는 종목들 보이긴 했는데 의견은 비슷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좀 아직까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오늘 올랐던 대림산업이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낙폭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강하게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 역시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셔야지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좀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만들었던 저점을 오늘로써 또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 하락 속으로 더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건설 경기는 조금은 저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소형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부가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서 내놓는 얘기들도 정책적으로 좀 좋은 얘기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참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 두 기업 간에는 그동안 좀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보여왔었던 그런 수주 부분에서 수익성 악화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크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악재란 악재는 다 털고 가겠다. 이런 좀 뉘앙스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좀 매도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타진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신중하게 관망을 하신 후에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 낫겠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주와 글쎄요, 관련이 있을까요? 두산중공업 얘기도 오늘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주가가 뭐 하한가 부근까지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네.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이 건설이라는 조금의 뭐 어떤 뭐 연결고리만 있다고 하면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버리거든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두산 뭐 인프라코어, 뭐 기계 쪽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일단 다 경기 민감주들이죠. 최근에 코스피 거래소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폭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 자체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1900선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저가로 인해서 수주를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하락폭이 저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근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건설 경기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위축이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떤 그런 아주 큰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투자 심리 위축은 계속해서 더 가져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쪽으로는 여전히 외인들도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 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가 조금은 비로소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분간은 좀 그런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봤었을 때 다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사를 좀 계열사로 둔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옥석처럼 가려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잘라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는 건설주를 필두로 해서 이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좋았던 이슈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IT 부품주들의 상승세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27일에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IT 부품주들 또다시 들썩들썩거립니다. 김규수 대표께서 IT 부품주 몇몇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 흐름도 참 그 분위기대로 갑니다.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을 해외 시장이 우리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하고의 역학 흐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이유가 우리 시장보다 더 상대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 이런 선진 시장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또 우리 산업재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중국 시장이 별로인 시장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흐름들이 많죠. 뭐 더 조정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기기 실적 발표의 기간 조정이 끝나면 또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도표로 보였었던 부분
그런 시캐스터 발동과 관련된 문제, 그 속에서 나오는 이 4월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로 가게 되면 2,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기업 오너들의 투자 부분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IT다. 그래서 IT 업종 부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 IT 업종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지수의 흐름들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의 그 실적 흐름들을 반영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와 연관된 부품 관련주들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음봉 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시가총액 대형주인 셀트리온이 10%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도 음봉을 통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 성장과 관련된 주식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신라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드렸던 성장 관련주죠. 그죠? 카지노 오늘은 카지노 관련주와 호텔신라 뭐 이런 부분들이 순환하면서 상승.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이면 음식료, 제약, 바이오, 카지노, 문화, 게임, 결제 이 부분이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공통적인 부분이 저성장 구조에서 업종 흐름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부분이기 때문에 IT 부품주 지속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네. 종목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코스닥은 무슨 게 참 어려우냐면 여러분들 네. 수급이 몰리면 그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IT 뭐 여러분들 눈이 듣고 있잖아요. 파트론이라든지 뭐 이런 네. 유형의 종목들 상승의 추세를 갖고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누가 이제 딱 입에다 넣어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문가로서 꼭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전문가가 나와서 종목을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서 거래량이나 거래량 대금이 적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있어서의 부분은 주식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죠? 대중이 흔들려서 팔 때 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수급,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린사람 실적이 좋습니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세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에 따르는 수급이 함께 존재해야 주식의 가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암만 실적이 좋아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매도합니까? 아니단 말이지요. 항상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수급이라는 박자 그리고 실적이라는 박자, 그리고 시황이라는 박자, 업황이라는 박자가 네 박자가 같이 맞춰져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IT 부품주 중에 쭉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수급이 양호하고 한 네. 부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급을 일단 체크해야 되고요. 물론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참 많더라고요. IT 부품주들.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에는 정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급이 뒷받침돼주고 조금만 들어가 주신다면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죠. 음봉 조정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 강세를 보이는 현상, 종목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종합 해외 시장이 반등을 했고 했다고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다 들어왔다가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다 음봉으로 맞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장 내의 체력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약할 때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의 종목, 업종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찾아서 IT 부품주에도 마찬가지죠. 5일과 10일, 20일 이동평균선도 모르고 주식을 하시는 분도 또 혹시 행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차트는 여러분들 눈에나 제 눈에나 우리 앵커 눈에나 똑같이 보이는데 그 거래량이나 이런 흐름들을 파악해서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IT 부품주, 파트론이나 플렉스폴 컴퓨터나 이런 네네. 유형의 종목들이나 또 그 외에 조정을 받고 쉬고 있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3, 4일 동안 뭐 파트너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시장이 막 떨어지는 흐름에서도 3, 4일 동안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 종목을 내일 좋다고 사면 단기적으로 2, 3일 또 조종의 변동성이 들어올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료, 제약, 바이오, 카지노, 게임, 그리고 결제, 그리고 호텔 이쪽 부분에서 순환하면서 종목을 만들어 놓고 가격 조정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을 매매하는 전략, 그런 부분을 취하면 참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IT에 대한 그 매력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단 팀장님께서도 IT 계속 보자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가운데서 팀장님께서는 종목 하나 좀 골라주세요. 네. 이 IT 뭐 여전히 좋은데요. 네네. 2분기에 그 갤럭시 S4 관련해서는 2분기부터 확실히 더 이익이 극대화될 전망이니까요. 이제 4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를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역시나 IT 장비 업체입니다. 역시나. 얘가 제가 일전에 ICD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CDS 장비 업체입니다. 업체명 같은 경우에 STI가 되겠고요. 이번에 중국 BOE 쪽으로 150억 원에 달하는 그 수주를 낸 바 있고요. 이 CD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화학 그 제품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BOE 쪽에 그 8세대 라인에 CDS 장비가 150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수주 규모만으로 봤었을 때에는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제가 3,200원,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이 3,470원인데요. 이 가격대 괜찮습니까? 최근 들어서 거의 7거래, 6거래를 연속으로 올랐네요. 네네. 워낙에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장 속에서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때를 좀 무서워하시지 마시고요. 네.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매수한 종목들 파트론 있고 세코닉스 있습니다. 갤럭시 S4 관련 부품주들입니다.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목표가 4,0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STI로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일정 부분 들어왔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STI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MTN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